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희망과 대안포럼이 광주에서 창립식을 갖고 호남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. 이 시간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지난달 희망과 대안포럼 공식 출범 이후 오늘 광주 지부 창립식을 여셨어요. 첫 지역 조직으로 광주를 선택한 배경이 있으신가요? 네, 특히 요즘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또 심장 아닙니까? 더구나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광주가 탯줄이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정치가 매우 어렵고 양극화되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, 또 내란 종식, 그다음에 정권 교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한번 정치 대전환도 이루고 또 새로운 리더십 창출하고 또 정권 교체로 가자.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. 네, 지난달 출범식에는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이른바 비명계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. 의원님께서는 지금 초일회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이죠.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. 이 포럼의 정체성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? 네, 일단은요, 그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은 15분이 지금 가입돼 있는데 거기 제가 간사를 맡고 있지만 그 초일회와 희망과 대안 포럼은 별개입니다. 네. 희망과 대안 포럼은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전국 조직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선은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 김두관 박용진 전 의원님께서 지난 2월 18일 그 창립대에 오시거나 축사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 포럼의 취지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정치를 대전환해야 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돼야 하고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포럼과 같이 하겠다. 그런 인식과 공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왔고요. 앞으로도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또 정권을 교체한 그런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. 민주당 내부의 어떤 대안 세력의 그런 해석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질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,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,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.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. 네, 그간 비명계 인사들과 통합 행보를 보이다가 이런 발언을 해서 더 파장이 컸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?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일부 의원들이 그 검찰과 짜고 내통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뭐 협조정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그것은 정말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당시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이 굉장히 민주당 의원이나 또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또 때로는 조작한다는 그런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검찰과 짜고 당 대표를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 스스로도 추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이점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하지 않고요. 오히려 그런 통합 행보에 물을 끼얹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탈피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, 그런 또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통합 행보를 보이고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내 비명계의 어떤 역할이나 공간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. 조기 대선 이룰 경우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런 비명계의 역할과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. 그리고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식 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리고 만남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구체적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진정성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. 결국 이런 통합 행보 그리고 내부의 어떤 파열음 이런 것의 정점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일반 국민 100%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이게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룰 변경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
우리 호남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이 대표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열망에 지금 많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.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에서 기득권적인 모습에서 안전하지 않고 뭔가 좀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대 경선을 해야 한다. 그러면 지금은 국민 50%, 당원 50%인데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국민 100%가 참여하는 국민 경선, 완전 국민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경선에 참여했던 비명계라든지 이재명 대표와 다른 결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캠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통합의 선대위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로 가는 제일 중요한 지름길이다. 그런 점에서 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과감히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야 한다. 그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계산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는 비상계엄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, 또 극단적 양당 구조, 승자 독식 구조 이런 것을 좀 고쳐야 한다.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? 대통령 한 사람 바꿔서 나라가 올바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? 국민들이.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서 제도도 바꾸고 또 좋은 대통령도 뽑아야 하는데 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개헌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또 때로는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.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의원님 끝으로 이번 광주지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민들과 자주 만나실 것 같은데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광주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이번에 종식시키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는데 광주 시민과 함께하고 또 광주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, 광주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원님 저희도 앞으로의 포럼의 행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희망과 대한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